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5G 시대라고는 하지만 4G LTE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도 여전합니다. 자급제를 사면 5G로 나와도 4G로 사용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면 LTE로 나와야지만 LTE 요금제 사용이 가능하죠.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LTE 요금제를 사용하면서 비싼 스마트폰이 필요 없는 분들은 LTE 모델로 나온 갤럭시 A24가 눈에 띌 겁니다. 공식 출시 가격이 39만 6천 원인데 그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겉모습부터 성능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갤럭시 A24는 S23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물방울 디자인을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언뜻 보면 S23 플러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만하면 예쁜 스마트폰이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무광을 좋아해서 후면 유광 이 녀석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후면 유광, 측면 프레임 무광 조합 자체는 제법 잘 빠졌습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마음에 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서리는 둥글고 측면 프레임은 앞뒤 모두 플랫으로 각진 형태입니다. 재질은 후면과 프레임 모두 플라스틱입니다. 스마트폰을 정면으로 돌려서 6.5인치 디스플레이를 보면 가격대가 낮은 편인 만큼 베젤은 다소 두껍습니다. 좌우와 상단도 두꺼운 편이고 하단은 조금 더 두꺼운데 보급형 라인업에서도 조금 두꺼운 수준입니다. 베젤은 불만스럽지만 FHD 플러스 해상도와 9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OLED인 슈퍼 아몰레드라서 기본적인 품질은 가격 대비 준수합니다. 영상을 보고 웹서핑을 하는 등 스마트폰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디스플레이는 만족스러워요.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해보면 색채 연율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sRGB 92%, P3 89%로 그럭저럭 괜찮고 화면 밝기가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서 100% 최대 542.4니트로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은 디스플레이가 대체로 어두운 편인데 이 녀석은 괜찮아요. 다만 슈퍼 아몰레드의 독특한 특징으로 조도가 낮은 환경에서 흰색 등의 밝은 색상을 보면 무지개 현상이 나타납니다. 대부분 신경 쓰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현상인데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분들은 거슬릴 수 있습니다. 갤럭시 A24는 대화면으로 분류할 수 있는 6.5인치 제품이라서 제법 큰 편인데 베젤의 두께가 다소 있다 보니까 6.6인치 갤럭시 S23 플러스보다는 조금 더 큰 편이고 6.7인치 아이폰 14 플러스와 비슷합니다. 무게는 저울에 올려보면 199g이 나오는데 크기를 고려하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무난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겠다 싶어요. 다음으로 스마트폰의 두뇌인 AP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99를 탑재했는데 퀄컴의 스냅드래곤 750G와 비슷한 성능을 냅니다. 고사양 게임을 할 만한 수준은 안 되지만 영상 시청, 웹서핑, SNS 카톡 등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는 정도는 되죠. 최신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이 녀석을 사용하면 성능 역체감이 당연히 되지만 사용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정도의 버벅거림이나 버퍼링이 있지는 않습니다. 벤치마크 점수는 긱펜치 6가 싱글코어 718점, 멀티코어 1928점이 나오고 3D마크 와일드라이프 익스트림은 341점이 나옵니다. 전년도 모델인 A23보다는 확실한 성능 향상이 있고 한 단계 위 라인업 비교 시 2022년 A33과는 긱펜치 6 점수가 비슷하고 2023년 A34보다는 전체적으로 아래에 있습니다. 이어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보면 높은 성능을 내지 않으니까 성능 유지 안정성은 97.1%로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고 최고 부하를 받는 상태에서 외부 발열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온도를 기록합니다. 갤럭시 A24의 메모리는 4기가 램, 128기가 저장 장치를 탑재했고 외장 슬롯을 이용해서 1TB까지 마이크로 SD 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AP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서 급을 맞추고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용자가 많아진 것을 고려하면 보급형이라고 해도 최소 6기가는 되어야 하는데 4기가는 아쉽죠. 그래서 디바이스 케어에 최적화를 수시로 해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갤럭시 A24를 사용하게 된다면 최적화 위젯을 홈화면에 꺼내두고 종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기대치를 가장 낮춰야 하는 스펙인 카메라는 결과물이 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생각하면 그럭저럭 볼만합니다. 다만 OIS가 적용된 메인 광각으로 촬영한 사진은 그럭저럭이지만 초광각이나 접사 촬영은 보급형임을 감안해도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사용 시에 셔터 속도나 이미지 처리 속도, 메뉴 전환 등의 반응 속도가 쾌적한 편이 아니라서 일반적인 사용간의 답답함을 느끼지 않던 사용자도 카메라를 켰을 때는 조금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전면 카메라는 워낙 키드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정도면 만족은 못해도 사용할 만한 정도는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스피커 역시 가격이 낮아지면 아쉬움이 커지는 요소인데 갤럭시 A24는 모노 스피커를 탑재해서 스테레오 스피커에 적응된 귀로 듣는다면 그냥 소리가 들리는구나 정도입니다. 오디오 관련해서 한 가지 인상적인 부분은 3.5파이 오디오 포트가 있어서 유선 이어폰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요즘 대부분 없는 요소라서 상대적인 장점이죠. 예전에 중보급형 스마트폰에서 꼭 필요한 센서까지 다 빼버리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갤럭시 A24는 가속도, 자이로, 방향 등 필요한 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인식 센서가 측면 전원 버튼에 탑재되었고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반응 속도를 보여줍니다. 배터리는 5000mAh 대용량을 탑재해서 사용 시간에 대한 불만은 생기지 않고 25W 유선 충전으로 충전 속도 역시 무난합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언급하지 않은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와이파이 5, 블루투스 5.3을 지원하고 삼성페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 메이저 업데이트 4회, 보안 업데이트 5년을 보장받습니다. 방수방식 등급은 없어요. 오랜만에 등장한 4G LTE 스마트폰 갤럭시 A24는 가성비가 좋다고 평가할 만한 제품은 아니지만 사용을 위한 기본기는 갖추고 있어서 들어간 비용만큼의 값어치는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급제 기준으로 할인을 잘 챙기면 30만원 초중반대 가격이 될 거예요. 자급제 구매가 아니더라도 이동통신사를 통하면서 LTE 요금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할 때 괜찮은 선택지죠. 물론 4G냐 5G냐 전혀 상관없고 저렴한 중보급형 스마트폰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 갤럭시의 24보다는 약간의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IP67 방수 방진, AP 성능 차이, 6기가 램, 스테레오 스피커 등을 고려해서 갤럭시 A34를 권합니다. 갤럭시 A34 리뷰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영상 끝에 오르는 링크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A 시리즈를 찾는 이유가 비교적 저렴한 LTE 요금제를 계속 사용하면서 단말기 비용까지 절약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자급제로 갤럭시 A34를 사서 선택약정 할인 25%를 받는 것보다 이동통신사를 통해서 갤럭시 A24를 구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받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요금제에 따라서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의 스마트폰 상식이 플러스 1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